네, 잔멸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미래 유망한 신직업을 소개해드리는 내일을 잡아라로 꾸며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박가열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신직업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연구장비 전문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연구장비 전문가.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여러분들 생소하실지 모를 텐데 자세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연구장비 전문가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이곳에서는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의 주최로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구장비 전문가란 연구장비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춰 장비의 운영을 통해 데이터 산출과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에서는 전국의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 연구장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구개발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과학기술 인프라의 운영 효율화와 연구장비 전달 인력의 체계적인 교육 양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본 전문교육 프로그램은 현장 실무 중심의 도제식 교육 방식을 적용하여 총 1년간 진행되며 역량 있는 강사 또는 멘토가 연구장비의 운영부터 노하우까지 실습 위주의 현장 교육과 더불어 고용기관과 교육생의 사전 매칭을 통한 고용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80명의 학생들은 2주간 합숙을 하며 장비 관련 기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과정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뉘는데요. 기본교육 시간에는 물리, 분석화학, 생물 등 기초과학에 대한 이론을 배웁니다. 기본교육은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와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기본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 외부 강사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연구장비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에 필요한 직업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줍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을 듣는 교육생들. 연구장비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기에 지금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고 또 소중합니다. 네,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화학을 전공했는데 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장비가 많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습 위주로 장비를 많이 다룰 수 있을 것 같아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그 연구장비 교육에 앞서서 기초적인 과정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앞으로 뒤에 있는 이제 그 실습 과정이 되게 기대되고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일반 교육을 거쳐 전국의 전문 교육기관에 배정되어 실습 위주의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 전문교육기관 중 하나인 성균관대학교 공동기기원. 이곳은 첨단 연구시설과 장비를 이용해 교육과 연구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를 외부 기관에 제공해 산업체 연구개발을 돕는 전문 분석 지원기관인데요. 현재 성균관대학교 공동기기원에서는 20명의 전문 강사진이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연구장비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지금 나왔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그래프예요. 그 패턴, 원자의 어떤 구조 패턴이 바로 이겁니다. 전문교육은 연구개발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핵심 연구장비에 대한 실전 교육과 운영, 관리, 데이터 산출과 해석, 그리고 유효성 검증 등을 위한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은 심화 실습 과정입니다. 이론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장비 운영, 유지 보수, 그리고 시료 전처리와 시험 분석 전 과정에 관해서 개인별 도제식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현장 맞춤 교육의 일환으로서 교육생이 현장에 직접 적응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습 위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강조된 프로그램이다 보니 교육생들의 반응도 매우 뜨거운데요. 제가 산업체에서 품질 보증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장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었고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비가 20가지인데 그 20가지 장비들을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만져보며 다뤄볼 수 있는 것이 학습 효과에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 과정은 학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취득 예정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1년의 교육 기간을 거친 후 시험을 통과해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에서는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관련 기관과 취업을 연계해주고 있는데요. 전국의 대학, 정부와 지자체, 국공립출연기관, 그리고 기업 등의 연구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기기원에 소속되어 분광학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 특히 전문가 멘토제가 있어서 이렇게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현재까지 연구장비 전문가는 총 163명이 배출되었는데요. 앞으로 운영과 관리 인력 외에 유지보수 인력과 석박사 학위 과정의 고급 분석과학 인력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연구장비 전문가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전문 직업군의 어떤 조기 정착을 위해 2014년 하반기부터 자격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구장비 전문가 자격제도는 연구장비 전문 인력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가 차원에서 연구장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증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는 엄격하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 및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3년부터 연구장비 전문가의 국가 자격화를 위한 법제화 정책 연구 및 제도 시행 기획을 추진하는 등 자격제도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연구장비 전문가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문 인력 양성과 직업군의 육성 강화, 제조업체와의 정보 교류를 위한 연구장비 엔지니어 전략 포럼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연구장비 관련 전문가들의 강연과 학술 세미나, 장비 전시회 등을 선보였습니다. 네, 20세기 이후 과학 분야 노벨상의 85%가 첨단 연구시설 장비를 활용한 결과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국내 연구 역량이 높아지고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첨단 연구 장비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연구 장비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시설 장비에 대하여 등록 제도 및 연구장비 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장비 기술 인력이 전문 직업군으로 정착된 선진국에 비해 아직 국내에서는 연구장비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격 시험 제도를 통한 민간 자격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연구장비 전문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재 육성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의 신직업 연구장비 전문가를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자, 박사님, 일단 이 연구장비 전문가가 어떻게 해서 신직업으로 선정되는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연구장비 전문가는 사실은 2002년도에 네. 노벨 화학상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다나카 고이치라고 하는 사실 무명의 연구원이 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벨상 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받는 그런 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 무명의 연구원이 받았다고 하니까 사실 세계적으로 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 연구원을 보니까 사실 이 1983년도 도읍구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교토에 있는 정밀기기 회사에서 네. 이렇게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박사학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벨상을 받게 되니까 사실은 깜짝 놀라는 일이었는데 잘 알고 보면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연구 장비와 관련돼서 사실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까 결국은 이 노벨상까지 받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이런 연구 장비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네. 국가적으로 이제 중요한 일이구나. 예, 과학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구나라고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어떤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이제 신직업으로 선정이 돼서 오늘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진짜 정말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네. 사실 이 연구장비 전문가로서 또 열심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직무 영역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연구장비 전문가는 한 3개 영역 정도로 이렇게 업무 영역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연구장비와 관련해서 운영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연구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장비를 운영해서 데이터를 산출하는 게 첫 번째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게 장비다 보니까 결국은 노후화될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 이게 이제 두 번째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업무는 이 연구 장비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산출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업무. 요게 이제 세 번째 업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연구 장비를 개조할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기법들도 새롭게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송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연구 장비 전문가를 준비하거나 혹은 희망하는 분들이 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 연구 장비는 이공계 관련된 지식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연구 장비를 다뤘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연구 장비와 관련된 전문가 이 전문 자격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 장비를 통해서 결국 연구자와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떤 실험 분석을 요구했었던 사람들하고 이때 소통을 할 수 있는 대인관계 역량이 또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연구 결과들 갖다 꼼꼼히 기록을 해야 되고 또 행정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행정 능력도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 주신 자격들을 갖추기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나요? 예,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미래부에서 이 국가 연구시설 장비의 운영 활용 고도화 계획을 지금 세웠고요. 네, 그 계획에 따라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 장비 전문 인력을 2,000명 정도 신규 양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인력들 중에 한 700명 정도를 재교육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갖다 주관하는 기관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맡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장비 엔지니어 교육스쿨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교육을 갖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학에서는 뭐 카이스트라든지 경희대라든지 또 성균관대라든지 인하대, 경남대 등에서도 이제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이다 보니까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이제 훈련 과정으로 이렇게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국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양성을 하는 바로 이 직업이 연구장비 전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지원책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게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 분야가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이 직무를 전문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전담 인력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을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전담 인력 지정의 의무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은 이제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사람들 갖다가 인력을
양성했었는데 네. 좀 더 전문적인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성할 계획에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이 연구 장비와 관련해서 첨단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또 인건비의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야로 그렇다면 이 자격을 갖춘 이후에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연구 장비를 활용하는 기관으로 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출연한 과학 기관들이라든지 연구소. 연구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그 외에도 또 이제 기업체에서 부설한 연구소 이렇게 이제 연구 장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나라에도 이 같은 직종이 있나요?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는 상황이죠? 외국은? 예,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과학기술 강국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선진국에서는 연구를 갖다 이제 개발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장비를 갖다 이렇게 다루면서 이 연구를 갖다 지원해주는 쪽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양립되어 있습니다. 이미 양립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어떤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과정도 이렇게 좀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앞으로 발전성을 그러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하시겠네요. 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가가 발전하면서 과학 기술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과학 장비와 관련된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것이냐 이 문제가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이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체계 없이 관리했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분야에 좀 더 전문적인 인력들이 양성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신직업 내일을 잡아라 연구장비 전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연구장비 전문가를 희망하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조언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연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이공계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과학 기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연동해서 이제 장비도 매우 첨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장비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 자기 스스로를 갖다 개발하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고요.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이 국가와 사회에 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긍심도 갖는다고 하면 앞으로 많은 기회가 열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신직업 내일을 잡아라 도움 말씀 주셨던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박가열 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